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한 여성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요. 특별한 양념을 뿌리듯 진지한 모습에 보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음식이 더 맛있어지나요? 라고 묻자, 그럼요, 이게 저의 강력한 만트라죠. 라고 말했다고 해요. 만트라를 외치면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쌓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뿜뿜 생기는 거죠. 오늘 저의 만트라는 오늘 방송 잘 된다. 그럼 여러분의 만트라는 무엇인가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출발합니다. 시민들이 다이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한 멋진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딱히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없는데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혹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주변에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던가요? 다이어트를 저녁에 이렇게 계속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니까 퇴근 후에 저녁에 계속 이렇게 한 4kg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 볼 입고 꾸준히 그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 말고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후에 저녁 식사 후에 뭐 야식 그 트랜스 지방 있는 데 있잖아요. 배달 음식 같은 거 보면 햄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피자라든지 치킨, 또 치킨을 먹으면 또 음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거의 일절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살 빼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살을 빼야 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죠. 다이어트를 비만이나 당뇨 그런 그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럼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한 15년째 돼서 한 번 했었는데 일단은 운동을 1시간 넘게 운동하고 그 식단 조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 10kg 뺐어요. 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도 자전거에서 운동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살 빼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편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시간으로 조승우 한약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네, 지난번 첫 회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방송을 기다리신 분이 아주 많으세요.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을 다이어트 보좌관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 다이어트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셨나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역사가 없지만 아마 시청자들은 새해 들어서 그런 작심삼일이 잘 시행되고 있을지 또 하신 분들 점검하는 측면에서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되면 가장 빠지지 않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항상 내일부터 하자가 되는 게 다이어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 선생님은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이어트 중이신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사실 영어에서는 다이어트 의미가 식단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가 그냥 살을 빼는 어떤 그러한 용어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다. 이 개념 자체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보좌관이라는 그런 용어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다이어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어로 식이요법, 식단 조절, 즉 채소 과일식으로 생활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다이어트를 가장 좋은,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는 뭐 특정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해서 한 달에 5kg, 3개월에 뭐 20kg 이렇게 많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고, 제가 봤을 땐 3개월에 5kg가 요요 없이 뺄 수 있는 가장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해지는 체중 감량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월 잡고 또 3개월 쉬었다가 또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식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시면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귀가 좀 쏠깃한데요. 3개월에 5kg라고요? 과일 채소식만으로 3kg를 뺄 수 있다라고요? 혹시 이거 약장수가 하는 얘기도 아닐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귀가 솔깃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3개월에 5kg를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채소, 과일식으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약장수죠. 네네네.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렵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한 15kg를 이 방법을 통해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걸쳐서 빼고 요요 없이 지금껏 지내오고 있는데, 제가 참 수년 동안 공부하고 임상 경험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다이어트예요. 다들 한약하면은 금방 살이 빠지고 또 요요가 안 오겠지 하는 기대 심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약에 의존하시면. 근데 채소 과일식을 메인을 7로 놓고 가공식품을 3을 놓으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현실적으로 아예 안 먹으실 수는 없고 이 비율만 7대 3의 법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와 그러면 별로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달을 잡아놓고 보면은 우리는 저번 시간대에 아침은 안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2끼를 잡으면 60번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60번 중에 30%죠. 가공식품을 무려 18번이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가스, 짜장면 이러한 것들 마음껏 드시면서도 채소 과일식만 나머지 70%를 채워주면 반드시 우리 몸은 독소를 배출하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7대 3의 법칙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약사님께서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7대 3을 말씀하셨는데 7은 이제 채소 과일식이고 나머지 3회에서 가공식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많이 드셨나요? 저는 지금도 저의 최애 음식하면 돈가스, 짜장면을 말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1년에 손꼽을 정도로 무슨 정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먹는데 채소 과일식을 하기 전에는 저는 그냥 가공식품이 당연히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효소, 즉 효모가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음식인데 42도 이상이 되면 모든 효소가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공된 순간에는 죽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백미조차도 현미의 두 껍질을 도정을 완전히 벗겨서 부드럽게 먹게 만들었지만 영양분은 90%가 날아가 있고, 이 흰쌀을 갖다가 심으면 당연히 죽은 쌀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현미는 자랍니다.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거는 열을 가공하지 않는 거다. 이 기준을 세우신다면은 실생활에 있어서 죽은 음식과 살아있는 음식의 기준점을 쉽게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오직 채소 과일에서만 우리가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이 가공을 하거든요. 찌거나 볶거나 아니면 튀기거나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러면 식물식으로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효소는 찜질방에서 사서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60도 넘는 불가마에서 먹는 효소물은 정말 비싸게 그냥 뜨거운 물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하는 건강 이렇게 뉴스들이 정보들이 많아요. 특히 의사들 중에서도 채소는 옥살살염이 있고 여러 가지 독소가 나와서 생채식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일의 과당은 설탕과 똑같다.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제약회사도 이미 채소 과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효과는 엄청난 항산화 물질이 나온다는 거는 연구하면 할수록 알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채소 과일식을 공격하는 고 영양제를 사 먹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채소 과일은 가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영양적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더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의 지혜들을 보면 시금치나 고사리는 물에 데쳐 먹거나 삶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과학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아도 특히 가장 콩이 그렇죠. 콩이 삶아서 먹었을 때 그리고 두부로 만들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더 몇 배나 높아지는 건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거고 인간은 자기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 술, 담배, 커피, 밀가루, 가공식품에 위에 많은 독소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오면 속쓰림이 먼저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사과가 산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일은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산성인데 과일이 우리 인간을 공격했다면 현재의 호모사피엔스종 인간 진짜 멸종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과를 먼저 빈속에 드시지 말고 바나나를 먼저 충분히 먹어서 위장 상태가 좋아지고 호전되는데 한 2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공복에 사과를 드신다든지 생채식을 하시면 되지 현재 내 몸에 뭔가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불편한 증상 때문에 나는 채소 과일이 안 맞나 봐. 내 체질에는 그냥 따뜻한 것만 먹어야 되나 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언론 매체가 또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의학을 전공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체질, 사상 체질, 소양이 소음인, 태양이 태음인 아니면 찬 기운, 따뜻한 기운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틀에 가둬버린 순간에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걸리면 반드시 속쓰림이 좋아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명형 반응,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채소 과일은 절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잖아요, 한 약사님께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은 완전히 생활화가 돼서 요새 건강 가장 핫한 그 명칭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즉 12시간은 기본. 어떻게 보면 야식 안 먹어야 되니까 당연한 건데 현대에서는 야식 안 먹는 것도 정말 큰 과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2시간만 공복을 유지해주면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그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해요.
몸이 가볍거든요. 그러면 첫 끼니로 사과 중가를 먹습니다. 속과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먹고요. 여기에 조금 좀 더 입이 심심하다, 배가 출출하다 그러면 귤 한 3개, 왜냐하면 제철 과일을 먹으면 제일 좋기 때문에 귤 한 3개에서 4개. 그리고 이제 점심은 보통 된장찌개를 주로 많이 먹어요. 아니면 비빔밥. 그리고 오후에 조금 출출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당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나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 집에 계신 여왕님이 해주신 대로 이제 식사를 군말 없이 근데 어차피 부부가 식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몸에 물이 안 가게끔 저녁 먹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다시 물만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크게 먹은 게 없는 것 같지만 에너지는 충분히 들어온다. 제가 한약사님처럼 식사를 하게 되면 하루 일정을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방법으로 꼭 그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채소 관련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양을 얼마 정도 먹어야 하나요? 정말 우리 사람이 정말 이 표준화 객관화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에요.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왜 식단표 안 올려주셨냐.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 레시피에 갇혀지면 안 된다, 사람은. 그래서 WHO에서는 채소 과일 접시를 하루에 6접시 먹어라. 그러면 그 접시가 대접인지 소접시인지 몇 g인지 600g이면은 또 누가 이 저울 갖고 재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안 들어갈 때까지 채소 과일은 먹어도 된다. 우리 위장은 원래 센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면서 센서가 고장날 뿐이지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먹으면 내 스스로가 일정 정도 양이 차면 딱 멈춥니다. 수박 한 통 절대 혼자 못 먹어요. 근데 수박 한 통 혼자 다 먹었을 때 그때 혈당 스파이크가 오거든요. 네. 근데 누가 수박 한 통을 혼자 다 먹냐고 그 앉은 자리에서. 저 먹었는데요.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면은 좀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네, 그래서 정해진 양은 자기가 충분히 배가 허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질 정도면 그게 나한테 맞는 거지. 정해진 레시피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제 일과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고구마도 먹고 어쩔 때는 감자도 먹고 이렇게 또 먹고 싶은 샐러드 있으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뭐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레시피를 따져라. 예. 맨날 저기 가공식품 먹으면서 레시피 따지면 뭐합니까? 네. 네. 그렇죠. 가공식품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에 레시피를 따진다는 것이 조금 네, 맞지 않는. 모순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뇌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뇌의 어느 일부분이 그 기능을 못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현대 의학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미지의 영역이 뇌죠. 그래서 한 1%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설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가공식품에 화학 첨가제가 뭐 수백 종류가 들어가지만 그 메인 바탕에는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모든 뇌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호르몬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요새 건강 프로그램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인슐린, 예, 혈당 조절해주는, 그리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렙틴, 거기에 뭐 그렘린, 멜라토닌, 이러한 모든 게 가짜 포도당인 설탕에 의해서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조절 중추 능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설탕이 안 들어간 곳이 있느냐? 없어요. 실제로는. 네. 그렇죠. 우리 외식하다 보면 대부분 단짠이 아마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설탕 말씀하셨는데 비정제 설탕은 문제가 괜찮아요? 이제 마스코바다라는 필리핀의 섬에서 나오기 지금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 설탕인데요. 그것도 어차피 당밀 즉 뭐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어디까지 했느냐 한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스테비아나 뭐 올리고당이나 즉 다이어트 즉 음료에 많이 쓰이는 무설탕 뭐 이제 당류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설탕 안 들어가니까 몸에 좋겠구나. 근데 단맛은 200배에서 300배가 높아요. 네. 예전에 뭐 제일 대표적인 사카린 파동이라 그래서 이게 먹으면 발암물질이 아니다. 근데 현재는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설탕 안 들어가니까 이건 몸에 좋겠지 생각하고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무설탕, 무첨가제 이 내용들에 속으시면 안 되고 식품회사가 이러한 것들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탕보다 더 싸서 그래요. 네, 설탕 쓰는 이유도 원래는 옥수수로 이제 전분으로 그 단맛을 원래 냈는데 비싸서 설탕 쓴 거거든요. 네, 덱스트린이라는 화학품 때문에 설탕이 더 이제 싸기 때문에 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안타깝게도 식품회사는 우리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중독되는 화학물을 넣지, 그것도 최대한 싼 거. 네, 몸에는 당연히 나쁘겠죠. 그거를 기억하시고 설탕부터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설탕 안 들어간 거 뭐? 채소 과일식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뭐 다이어트 콜라라든지 다이어트 음료가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먹게 되는데 네, 거기에 또 함정이 있었네요. 맞아요. 네. 네. 그 아스판탐, 뭐 아세스칼륨 그 성분 함량표를 보시면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화학 첨가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음료수, 그런데 아이들은 또 그런 것만 또 찾잖아요. 그러니까 왜 치킨을 시키면 콜라가 항상 세트로 따라오고 네. 햄버거 집 가면은 감자튀김이나 아니면 햄버거에 그 샐러리 양상추가 가격이 폭등해서 빠지면 얘네들이 샐러드 대신에 콜라를 업을 시켜줘요. 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콜라 많이 줬다고 하고 먹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어른한테도 그러면 좋냐? 아니에요.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조차도 이미 미국에서부터 이 매출이 계속 하락해서 커피 시장으로 갈아탔듯이 우리나라도 콜라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선진국인데 너무 싸구려 정크푸드들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쌀의 소비보다 밀가루 소비가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제 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빵이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빵 밀가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쌀가루, 밀가루, 쌀가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밀가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원래는 통밀이죠. 통밀. 통곡물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갈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밀가루가 유독 문제가 됐던 건 GMO라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면서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인 글리포세이트. 이건 제초제 성분이거든요. 근데 병충해 강력한 이 유전자 견뎌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거기에 곡물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밀가루 수입은 99%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네. 법으로는 지금 금지돼 있거든요. 발암물질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바뀔 수도 없고 모든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그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산 유기농 우리밀을 드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그 다음 빵은 이제 밀가루를 근데 대기업들이
비싼 우리 국내산 밀을 쓸 수는 없죠. 그러면 다 수입 밀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설탕이 들어가니까 네. 이스트 효모랑 그래서 빵 자체가 통밀빵이나 현미빵 그리고 글루텐 프리 빵 이런 빵들이 나온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데다가 돈을 쓰시면 된다.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영양제에다가 돈 쓰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유기농 우리밀 빵을 드시면 그나마 안전하다. 안 그러면 거의 이제 제초제 성분을 내가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빵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지금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 유기농 밀을 사용하고 그리고 밀가루 빵을 먹는다 하더라도 채소와 같이 함께 먹으면 크게 그 빵에 대한 부작용이 좀 더 감해지지 않을까요? 아,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같이 섞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아, 특히 채소 과일은 소화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밀가루 탄수화물이랑 엉켜버리면은 몸 안에서 부패가 되거든요. 그러면 샌드위치는 좋은 방법의 좋은 음식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다 싫어하죠, 보니까. 예. 나 샌드위치 가게 하는데, 나 피자 가게 하는데. 근데 안 좋은 건 알려주고 선택을 하게끔 해야지. 실은 토스트나 샌드위치가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조합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은 원래 먼저 먹고 공복 식전에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식후에 먹는다든지 음식에 같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속쓰림이 채소 과일이 생채식 때문에 오는 거다. 이렇게 잘못 순서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먼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 그러니까 빵을 먹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먼저 샌드위치 개념이 아닌 채소를 먼저 먹고 어느 정도 소화 흡수가 되고 나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게 요새 유행하는 거꾸로 식사법이죠.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조합은 피자다. 음, 네, 모든 게 한 번에 먹어야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콜라를 무조건 같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러한 상식들, 좀 더 그것을 깨는 새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식사법에 대해서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 때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조승한 약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